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정말 따뜻한 봄처럼 온기가 만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찬 투자의 아이디어 많이 들고 왔는데요. 일단 함께할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만나 뵙죠. 하이스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2주 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국내 시장 저 PBR 테마가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유독 오늘 월요일 한 타임 쉬어가는 타임이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보니까 이달 안에 세보안 나올 때까지는 저 PBR 섹터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미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너무 잘 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앵커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배가 아프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또 상해나 항생 중화권 증시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에 비해는 지금 우리 증시가 배가 아프지만 일본 증시나 혹은 중화권 증시와는 좀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해시태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해시태그 두 가지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장비와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들고 왔습니다. 반도체 장비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선 금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운명의 날이었는데 3년 5개월을 끌고 갔었는데 1심의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는 삼성에서 좀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 그동안 좀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투자가 집행이 좀 안 됐던 부분이 활발하게 이제 집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제는 반도체 장비 종목 최근에 이제 저 PBR 때문에 한동안 좀 눌렀었거든요. 맞아요. 저점에서 이제 모아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 부품 섹터는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을 꾸준히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현대차, 기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 PBR 바람을 타고 현대차, 기아가 모두 신고가 경신을 한 만큼 소부장 종목들 따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반도체 장비와 자동차 부품 두 가지를 오늘장에 우리가 봐야 될 만한 해시태그로 들고 왔는데요. 오늘장 한 줄평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이 사실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오늘장 한 줄평으로 남긴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너무 많이 쉰 거 아닐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저 PBR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꽤 괜찮았었거든요. 이틀 동안 하락분을 반짝 상승하고 다시 돌아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일 같은 경우 저 PBR 관련해서 은행과 보험 종목들은 좀 빠졌지만 나머지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은 저 PBR 종목들 특히 외인들 수급을 저는 좀 집중해서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일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 2조 6천억 가까운 자금이 들어왔고요. 아직까지도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여력이 있는 만큼 코스피는 3천 충분히 봄 안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긍정론자는 항상 돈을 벌고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시장을 봄이라고 보시나요? 혹은 겨울이라고 보시나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선은 액면가만 봤을 때는 겨울이지만 저는 봄이 오기 전 꽃샘추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장은 겨울이지만 우리가 봄이 오기 전 꽃샘추위와 같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주식 라방 오늘은 50분 동안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의 모험 일단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할 저희 노란톡방 안내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2주에 한 번씩만 만나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셔서 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테입니다. 네. 아까 인사는 간략하게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미증시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메타가 무려 20%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 시초 1조 달러짜리가 20% 넘게 하루에 2천억 달러가 상승은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말 그대로 약 260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하이닉스나 현대, 기아차 다 합쳐도 그 시총이 안 돼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상승을 미국 나스닥 쪽 기술주 종목들이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금일 한 차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여기 작년 7월에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하다가 여기 한번 돌파가 나왔죠. 하향선을. 그리고 1월 달에 상승 이후로 12월 상승 이후로 1월 달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재차 보여줬는데 상승의 이유는 저 PBR 관련 테마가 코스피 쪽 우량주 쪽으로 좀 몰리면서 코스닥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좀 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죠. 고점은 작년 8월 고점을 아직까지 뚫지는 못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전고점을 한번 터치를 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950선까지는 굉장히 요연합니다. 그 이유가 실적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실적 상향치, 실적률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낮다라는 부분은 제가 톡방에서 논의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특히 이번 주에 2차 전지 대형주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의 실적 발표가 잠정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2차 전지는 한동안 좀 쉬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저 PBR 약발이 얼마만큼 갈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론이라고 하죠. 이달 안에 세부안이 발표가 나온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세부안 발표 전까지는 약발이 살아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은행 보험주 쪽으로 섹터 수급이 좀 많이 몰렸었는데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요. 그 이유가 과연 이제 은행과 보험 저 PBR은 맞지만 배당 이력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는 없어요. 제가 아까도 앵커님께 말씀드렸는데 만년 저평가되는 종목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으로 성장성의 한계죠.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냥 성장주처럼 꾸준하게 상승하기는 힘들고요. 특히 지주회사라든지 보험 이런 부분은 전형적인 디스카운트, 특히 대주주가 이제 승계를 끝내기 전까지는 주가 오르는 걸 좋아할 만한 회사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항상 만년 디스카운트, 제가 주식의 3대 악으로라고도 말씀드릴 정도로 이 지주에서 홀딩스라죠. 홀딩스, 은행, 보험, 건설 쪽은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쳐다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성장주가 가는 시장에서 안 가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지주회사, 보험, 은행, 금융, 건설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만약에 저 PBR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지주사까지는 모르겠지만 은행, 보험이나 건설 쪽은 단기적으로만 들어가시고 길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도체나 자동차 쪽 그리고 건설 기계 쪽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직 굉장히 많거든요.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다 다가왔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고르기에도 충분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파월 의장이 오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3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팽배했습니다. 근데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는 아직까지 뜨거웠고요.
그리고 경기는 너무 굉장히 아직 좋습니다. 경기가 좋고 노동이 굉장히 뜨거울수록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 특히 3월 금리 인하보다는 5월 금리 인하설에 지금 무게가 더 실리는 만큼 올해 5차례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시장의 기대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지만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 PBR 관련주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음할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봐야 될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수익을 주기 위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희 방송이 지지난주 1월 22일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받아가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날 매수를 하고 단 2거래일 만에 11% 넘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데요.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빠르게 수익 챙겨보고 싶다.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혹은 시장에서 좀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종목들의 종목명,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개의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노란톡방 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눈여겨봐야 될지까지 알려드리는데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우측 하단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는 시황을 봄 시간을 가져봤다면 수익을 봄 시간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난주 우리 전문가님께서 함께했던 시간이 1월 22일이었는데 네. 1월 23일 날 또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또 수익을 줬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수익을 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2주 전에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의 봄 종목으로 MK전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MK전자 타점이 이 정도 되겠네요. 바닥을 찍고 살짝 고개를 들었을 때 한번 방송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23일이죠. 그 다음날 장 전에 12,000원 부근 분할 매수하시라고 이미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종가가 11,000 제가 기억하기로는 850원으로 끝났어요. 하루 동안 12,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가 있었고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지만 손절가 정확하게 1,700원 알려드렸고 비중 그리고 이유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당일날 한 16% 정도 당일 급등이 나와서 이틀 뒤에 그리고 25일 날 MK전자 13,400원 이상 분할 매도해라. 그 당시 13,390원대 VI 올라왔을 때 사인을 드렸고요. 이날 14,200원 훌쩍 넘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늦게 보신 분들도 최소 10% 이상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절반 정도는 제가 13,200원에 절반 정도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13,400원 VI 걸리고 난 다음에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 불과 이틀 만이죠. 화요일 날 잡으신 분들이 목요일 날 매도해서 깔끔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가 17,000원까지 보고 싶지만 일단 정리하는 이유가 섹터가 다른 쪽, 특히 이제 저 PBR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면서 빠질 것 같아서 제가 눌러주면 12,600원 이하, 오늘 12,400원 정도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2,600원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노란톡방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잠시 바닥을 좀 다지게 되면 제가 타이밍 맞춰서 노란톡방에 한 번 더 사인을 드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목표가가 17,000원이지만 다시 한번 14,000원 부근까지 돌파는 한 번 정도는 시도가 나올 것 같아서 4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한 번 더 진입을 하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MK전자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함께하는 톡방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 개의 종목, 어떻게 보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장 전에 항상 오늘 시초에 체크해야 될 종목들을 거의 뭐 장이 굉장히 안 좋은 날은 빼고 특히 종목이 좀 특별히 좀 튈만한 종목이 확실하게 보이는 날은 매일매일 거의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시초가로 제가 YG버즈라는 종목을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메타가 시간에 14% 정도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실적 어닝스 프라이즈와 사상 첫 배당금 지급이라는 이슈 때문에 금요일 밤에 2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장 시작 전 1분 전에 YG버즈랑 모비데이즈라는 종목이 이 메타 관련 종목이에요. 이 메타 관련 종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쵸? 그냥 검색창에 메타 관련주 5글자만 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YG버즈, 모비데이즈, EMD, 플레이디라는 종목이 다 나와요. 왜? 작년에 아마 스레드 관련 이슈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쵸? 스레드 출시 때 다 뛰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YG버즈나 모비데이즈가 장 초반에 이미 갭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후발주자로 EM넷과 플레이디를 체크해라. 그럼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제가 이 체크라는 단어 빼고 시초가 매수만 적었더라도 플레이디는 이날 상한가를 바로 말아 올렸고요. 그 다음 날까지 갭 상승이 나와서 8,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갭으로 띄웠네요, 진짜. 상한가 찍고 그 다음 날 갭 상승이 나왔었고요. EM넷 같은 경우도 당일 거의 뭐 20% 넘는 상승을 바로 보여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초가가 플러스 한 4%에서 6%, 8% 내외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초가 매수라는 단어만 적었더라도 최소 뭐 적게는 한 3에서 5%, 늦게 보신 분들은 10% 이상, 그리고 상한가 안착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상가 풀리지 않으면 더 보셔라, 아니면 절반 매도하고 더 보셔라, 이렇게 사인이 나왔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에 계시지만 제가 시초가 매수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좀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손도 쉽게 안 나갈 뿐더러 그 시간대 바쁘신 시간대잖아요. 왜냐면 직장인 분들이야 9시 업무 시작하기 전에 회의도 해야 되고 개인정보도 해야 될 시간에 제가 8시 45분 그리고 1분 전에 매수라고 썬들, 왜냐하면 동시효과가 이미 띄어져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수익률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매수 하나 붙이면 돼요, 저는. 그러면 다음 날도 이렇게, 왜냐면 못 사신 분들은 제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제가 수익 나시는 분들 만약에 100분 중에 한 분만 사도 수익은 수익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뻔히 알고 있는데 사기 힘들다는 걸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시고 비중을 크지 않게 뭐 예를 들어서 커피값 정도로 가볍게 들어가실 분들은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메타 관련주 프레디 상한가 가면서 후발주 EM넷도 급등 나온다는 걸 제가 9시 38분에 이렇게 또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어요. 만약에 진입하신 분들은 올라가고 있을 때 분할로 매도하셔라.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MK전자처럼 정확한 매수가, 비중을 알려드리는 종목도 있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나올 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이때 매수가 가능하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은 제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에 정확하게 진입하기는 거의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말씀드렸듯이 100분 중 사실 수 있는 분이 한두 분 정도예요. 특히 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따라가기 힘듭니다. 왜? 이미 뛰고 있는 종목, 이렇게 멈추거나 아니면 눌려있는 종목들은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지만 이미 뛰고 있는 종목을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건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이 저희 하이스트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저희 톡방에서는 이렇게 포착되는 가격대라든지 이렇게 수익 도달이 됐다 이렇게 사인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월 1일이죠. 올해 1일날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포착가 대비해서 장중에 12%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동국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9시 3분에 우리바이오가 포착 가격이 나왔고요. 자율 대응이에요. 이 포착가 AI 종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율 대응입니다. 근데 이 자율 대응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투자자분들이 제가 자율 대응이라는 단어 했을 때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이 많이 거의 없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제 자율 매도거든요. 네, 제가 매수는 알아서 줄 테니까 종목은 알아서 드릴 테니까 파는 건 자율적으로 파세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의미가 없죠. 그냥 각 증권사의 검색기 관련 이제 치셔 제가 그 이전 방송에 검색할 때 어떤 부분 체크해야 될지 다 알려드렸어요. 검색기 끼셔서 포착되는 종목만 사셔도 자율대응은 다 가능해요. 이렇게 서현이야 전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소룩스 서현이야 이렇게 2번 나왔습니다. 진입가 대비해서 포착가 대비해서 17% 급등이 나왔는데 이 18%, 17%가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착가 대비해서 최고 상승이거든요. 사실 이 수익을 먹을 수 있는 분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사실. 왜냐하면 다음 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당일날 찍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개개인 분들이 특히 직장 생활하시거나 자영업하시거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자율적으로 대응한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 전에 제가 항상 오늘 올라갈 만한 종목들, 섹터를 미리 선별해서 아까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이 이 포착에 같이 나오면 급등이거나 아니면 상한가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래 계신 분들 그리고 톡방에서 이제 매매를 좀 자주 해보신 분들 특히 AI 하이스트봇을 활용을 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수익을 꽤 잘 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스탑로스라고 하잖아요. 손들을 미리 걸어두지 않으실 분들은 단기 종목을 따라가지 마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톡방에 들어오시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다 가능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수익이 회원님의 계좌 수익으로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의 보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수익률표 보시면요. 최근에 시장 1월 달에 거의 악몽 느낌으로 시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난주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나왔는데 방송 다음 날 1월 23일 날 매수를 하시고 그 이틀 뒤에 매도를 하시면서 MK전자라는 종목으로 11%나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매일매일 장 전에 급등을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네이버도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광고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으로 플레이디, EM넷을 드렸는데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다음날 갭으로 띄우면서 또다시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EM넷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20%나 넘는 상승을 드렸는데 이 모든 종목들이 사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장 시작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이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뜰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후발주로는 뭐까지 챙겨보자라고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주도주 혹은 오늘날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알고 계실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나도 이렇게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그날이라도 주도하는 종목 알고 싶다. 혹은 당일날 혹은 이틀 만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은 약 2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2주에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은데 나도 오늘 함께 한 다음에 다음 주 시장까지 함께 전략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자로 이용 가능하세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들 많이 들고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선물들 들고 왔는데요.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장에서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물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황을 봄 그리고 주식을 봄까지 수익을 봄 코너까지 진행해봤는데 내일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갈 만한 종목인 이 내일 시가 베팅 테마 이 내일의 봄 코너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내일 우리가 시가로 베팅을 해볼 만한 테마는 어떤 테마 들고 왔을까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저희가 이 자동차 부품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왔잖아요. 네. 어떤 테마일까요? 내일 시가 테마는 반도체 장비 테마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가 사실 반도체가 계속 물렸었잖아요. 진공 펌프
관련 네. 장비로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 제가 오늘 좀 색다르죠, 진공펌프. 네. 항상 뭐 지난주에는 뭐 이제준의 HBM이라든지 HBM, 네. 뭐 CXL이라든지 온 디바이스 네. 이런 부분은 다 많이 진공 들어보셨을 펌프는 거예요. 사실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장비 어차피 안에 후공정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냥 장비 통틀어서 장비인데 세분화했을 네. 뿐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 PBR도 정부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반도체도 슈퍼클러스터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 이종 회장님이 훌훌 털어버리고 가감한 투자를 앞두고 있는 기대감이 좀 있는 만큼 미국 테일러 공장 쪽에 올 하반기 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설비 등 170억 달러, 환산하면 22조 정도 미국 투자 중 최대 규모의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가동 준비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반기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가동이면 장비가 언제쯤 들어가야 될까요? 늦어도 올 상반기나 뭐 여름 정도에는 장비가 들어가야지 가동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5G, HPC, AI 등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고요. 삼성전자가 또 평택 캠퍼스 피코 공장에 수십조 원 투입을 방침을 또 세우고 있는 만큼 반도체 장비나 투자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쪽의 정부 정책,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힘을 싣고 있다는 건 작년 3월 달부터 이미 나온 부분이라 네. 이제는 그 부분이 가셔야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평택 사공장에 그리고 테일러 공장 투자에 따른 진공 펌프 매출을 통한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에로티베쿰입니다. 작년에 좀 어마어마했어요. 작년 2,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대 머물러 있는 에로티베쿰이 작년 8월 지수 고점이었죠. 네. 8월 달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고점이었습니다. 그 지수 고점에 35,000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무려 저점 대비해서 3배 이상 뛰었었는데 그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8월부터 지수 하락 때문에 고스란히 반납해서 지금은 2만 원대 이하로 지금 눌려 있는 부분이라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크다. 과대 낙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크게 성장이 될 건데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컸다. 그러면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후공정과 2차 전지로의 영역을 확대 중이라 물론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주춤주춤하죠. 네. 2차 전지 테마는 슬쩍 빼고 후공정 쪽으로 밀어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반도체 섹터가 꺾일 때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때는 2차 전지 쪽으로 갖다 붙일 수도 있다. 양수 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과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으로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장비 발주가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는 이 저점 2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로 매수하더라도 큰 폭의 욕심은 안 부리더라도 저는 25,000원 부근까지 약 한 20%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티베쿰은 제가 매수 사인을 지금 드리지는 않지만 관심 종목에 체크해놨다가 노란톡방 오시면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타점에서 정리를 할지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타점에서 물을 한번 타야 될지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관심 종목이죠. 네. 사야 될 종목에 아마 가장 큰 관심을 아마 보이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용 진공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고요. 초정밀 가공 부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진공 펌프 제조사 에드워드죠. 네. 진공 펌프 부품 생산 중입니다. 납품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 3년 연평균으로 매출 성장률이 43.5%예요.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성장률은 무려 89.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스펙 상장 이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스펙 상장 이후로 정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죠. 23,000원까지 스펙 상장 이후로 올라갔던 게 지금은 13,000원대, 11,000원대면 고점 대비해서 50%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어제 오늘. 오늘 제가 포착했을 때 가격이 11,700원 부근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감 네. 때까지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제가 포착한 11,7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이 종목은 내일 시가로 바로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다. 지금 제가 이 저항선을 그어드린 게 15,000원입니다. 12,000원 이하에서 잡아서 15,000원에만 매도를 할 수 있으면 스윙 종목으로 길어봐야 한 3일에서 5일? 지난 MK전자 같은 경우는 불과 이틀이었죠. 진입하고 난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충분히 15,000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15,000원만 시원하게 전에 저항대 뚫어준다면 최고점 23,000원 부근까지도 여기가 지금 아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15,000원 저항대만 뚫어주면 열려있는 구간 장대 양봉을 세워줄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길게 보셔도 무리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종목명은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내일 아마 장 전에 네. 얼마에 진입하고 비중은 얼만큼 두셔라라고 다 알려드릴 부분이라 꼭 좀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저희 내일의 봄 테마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를 들고 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무죄와 더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밀어주는 쪽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종목의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어제 오늘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지지대와 저항대 이렇게 단기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보자면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차트의 흐름이고 또 이런 실적일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차트의 흐름도 지금 사실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의 타점 혹은 이 종목의 종목명인 것 같은데요. 방송 이후에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 안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종목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내일 시초가로 바로 진입을 해볼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수익표를 보시면요. 지지난주 방송에서 나와주셨는데 MK전자, HBM 관련주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방송 다음날 바로 들어갔는데 단 2거래일 만에 11%나 수익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어떤 거 다뤘나요? 반도체 관련해서 HBM 이렇게 다뤘는데 관련해서 오늘도 한번 내일 시가로 베팅할 만한 종목으로 한번 수익 이렇게나 단기적으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2주에 한 번씩만 나오시는 전문가님입니다.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18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MK전자와 같은 단 2거래일 만에 11% 가까운 수익을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 내일 당장 시초가에 들어갈 만한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단기 수익 테마 미래를 봄 테마를 한번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 미래를 봄 어떤 테마를 봐야 될까요? 자동차 부품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현대차. 이게 어떻게 네. 보면 내일을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네, 시가 베팅과 그리고 단기 스윙 테마. 네. 근데 제가 단기 테마, 스윙 테마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그쵸? 하루 만에 바로 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조금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이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는 제가 항상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 네.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사상 최고가를 52주죠.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한 만큼 네.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대장이 둘이가 달리고 있는데 밑에 분분주에 콩고물이 떨어져야죠. 안 떨어질 수는 네. 없다. 그래서 이 부품주 종목들은 이제부터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는 없고요. 52주 신고가 갱신하면서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에 자동차 업종이 재평가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하고 기아가 굉장히 좀 저평가받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잘 됐을 때 삼성전자는 13만 원, 뭐 현대차는 5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공견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사주를 다 처분해야지 갈 수는 있겠지만 기대감은 아직 살아 있고요. 현대기아차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0.54배, 지난주까지 0.07배로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1 PBR 운동이 들어갔을 때 아직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요. 자동차 업종 평균 PR이 0.6배,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심한 저평가 종목 중에 지난주 그리고 금일 움직인 종목들이 있죠. 바로 서현이하예요. 저희 하이스트 AI 봇도 지난주 금요일날 포착이 좀 나왔었는데 똑같습니다. 7, 8월 달에 코스닥 코스피 고점 대비해서 쭉 밀렸어요. 9월 달, 10월 달 작년에 너무 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반도체 종목 가면서 자동차 부품 종목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박스권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가 2월 초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시원하게 고개를 한번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업종 재평가 기대감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이 미국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로 승용차, 내장용품과 상용차 시트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생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미국 생산 확대, 그리고 고부가가치 전기차 같은 차종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PBR 1배 미만으로 자동차 업종 재평가 기대감 때문에 한번 들어 올렸어요. 서현이뿐만 아니라 화신, SL 같은 자동차 부품 종목들 모두 지난주 금요일 날 고개를 한번 들었었는데 중요한 건 서현이하는 이미 상승이 나온 부분이라 진입을 만약에 하더라도 2만 원대 초반까지 눌러주지 않으면 진입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뭐 올라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왜냐면 전고점 부근까지 아직 3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눌러줘서 지지 2만 원대 지지가 확인이 되면 이때 한번 분할로 진입해봐도 괜찮은 종목이고요. 서현이하보다 금일 중요한 부분은 관심 종목이겠죠, 당연히. 금일 관심 종목은 자동차용 전자제품 및 전장 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고요. 스마트키 시스템 그리고 스위치류나 BCM 등 전자 유닛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 현역사로 판매 비중이 전체의 71% 이상을 차지하면서 현기차 위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달릴 때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차트적으로도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 8월에 고점 찍고 쭉 밀렸습니다. 그리고 바닥 다지고 있죠. 박스권에서 언제 벗어나느냐. 근데 아직 확실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금일 상승 이후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왜? 2,400원. 박스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작년 11월 고점 그리고 12월 고점도 2,300원, 400원대 있었는데 오늘도 여기를 뚫지를 못했어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8월 달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죠. 거래량이 8월 중순에 한번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이때.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다 물려 있을 거냐 생각하면 똑같죠. 거래량이 실린 이 지점에 많이 물려 있다. 근데 오늘도 이 고점을 뚫지 못한 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많이 물려 있는 개인들이 이 정도 올라갔을 때 팔지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본절에 매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하죠. 왜? 올라갔을 때 매도를 못했는데 내려왔을 때 투자자들이 절대 여기서 매도 못합니다. 내려왔죠. 여기 지켰을 때 물을 한번 타려면 어디 타야 될까요? 이 정도에 아마 탔겠죠. 그러면 이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평단가가 한 2,4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한번 올라갔을 때 한 분은 이제 털었겠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물 타신 분이나 아니면 여기서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오래 기다렸잖아요. 2달 넘게 기다려서 이제 번져놨다 털자. 올라갈 수가 없겠죠. 뚫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고기를 한번 다시 들었어요. 여기 여전히 막혀 있겠죠. 왜냐하면 수급이 약했거든요. 이때는 약한 수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본전 왔으니까 털 수 있는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눌렀고요. 이제 여기서 강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AI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전일 금요일과 오늘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도 윗꼬리 달고 빠졌는데 3번 정도 물을 터치했어요. 저는 4번째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4번째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윗꼬리 달고 누른 만큼 2,000원 초반대입니다. 2,000원대 초반대. 내일 아니면 이번 주에 2,100원 이하 한 2,050원. 2,050원에서 2,000원 초반대면 저는 1차 진입 사인을 드릴 생각이고요. 조금 더 눌러준다 땡큐 하고 2,000원 이하에서는 2차 매수까지도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여기서 더 빠질 구간이 없어요. 1,800원 이하로는 더 빠질 구간도 그쵸?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기차가 이렇게 네. 실적으로 달리고 있고 4분기 실적도 제가 3분기까지 실적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재작년에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만 봤을 때는 이 1,800원 이하로 내려간다는 건 상상하기가 끔찍할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제가 반도체 장비 종목과 이 종목을 물론 오늘 방송 끝나고 톡방 통해서 관심 종목 알려는 드리겠지만 네. 정확한 타점은 내일 제가 노란 톡방에서 진입 사인과 비중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한 번에 다 드릴 생각이고요. 분할로 진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개별 장세, 오늘 금일은 개별 장세였지만 당분간은 저 PBR 쪽으로 계속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중에 흔들림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한번 치고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을 때는 이쯤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눌리면 다시 절반 매도한 부분으로 다시 진입한다던가 한 방에 뚫어주면 저는 상한가 부근 안착됐을 때 그 다음날 갭 상승까지 3,000원 부근 돌파까지도 보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끝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봄 테마로는 자동차 부품 쪽을 들고 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죠. 이로 인한 낙수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이 미래를 봄 테마 안에서도 저희가 관심 종목을 들고 왔는데 이 관심 종목의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장기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뚫으려는 시도는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뚫고 올라갈 만한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현대차와 기아 협력사의 판매 비중이 전체 약 71%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도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타점일 것 같습니다. 앞서 봤던 우리가 내일을 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두 종목 모두 다 내일 시가로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노란 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는데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지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드린 종목이죠.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방송 도중에 또 오늘의 봄 종목으로 드린 종목입니다. 다음날 매수를 했는데 그 다다음날 이 거래일 만에 또 11%나 수익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도 이렇게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종목도 받고 싶고 매일매일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주도 종목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내일장부터 시장에 대한 대응 함께할 수 있거든요. 나도 내일장부터는 한번 내 계좌에도 꽃이 한번 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약 8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있기 때문에 명절에 돈 많이 쓰잖아요. 명절에 돈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많이 벌어야겠죠. 함께하는 노란 톡방 안에 오셔서 우리 좋은 종목으로 수익까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이제 또 우리 마지막 코너인 오늘의 봄 코너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지난주 저희 방송에 오늘의 봄 종목이 MK전자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MK전자로도 수익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의 봄 종목은 도대체 어떤 종목일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금일은 가스 유틸리티 오. 관련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냥 섹터만 가스 유틸리티 그냥 저 PBR입니다. 아, 저 PBR이다. 네. 네. 이러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냥 저 PBR이에요. 네. 액면가만 보더라도 저 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가스 공급업을 하고 있고요. 발전, 자동차 판매, 플랜트, 집단 에너지, 해외 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 중 점유율은 16.4%로 국내 1위고요. 이제 인천시 5개 구와 경기도 13개시일 거예요. 13개시에
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43억. 지난해 영업이익이에요. 1,743억. 전년비 2022년 대비해서 91.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위축으로 수요 감소, 판매 부진. 보통 동종업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3분기부터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선방했어요. 그리고 가장 좀 리스크가 있다면 작년이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로 신뢰성을 좀 많이 잃어버렸지만 이 부분도 지금 주가에 충분히 녹아져 있다.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주봉을 한번 볼게요. 혹시 앵커님 이 주봉 보시고 생각나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쭉 내려갔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면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무슨 스키 고급 네. 코스 마냥 쭉 빠졌네요. 네? 그게 뭘까요? 네. 코끼리인가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죠. 오. 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방금 만든 거예요.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네네. 상승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022년 이때 뭐가 터졌죠? 코로나요. 2022년 아, 22년이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네. 터졌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때 작전이 들어갔죠. 라더견 사태 때문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저점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50만 원 5배가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쭉 빠졌잖아요. 이때 SG발 반대매매 사태 때문에 4연속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리고 4연속 하한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때 들어갔어요, 좀. 그리고 쭉 빠지다가 이제는 횡보가 좀 길었죠. 네. 작년 7월 거의 한 8월부터 쭉 횡보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여기 12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에서 빌빌 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영업이익이 1,700억. 얘 시가총액이 이제 4천억이 겨우 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70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말 그대로 PBR만 봤을 때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악재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런 악재가 있지만 악재는 이미 충분히 반영을 받았고요. 이미 들어올리기 전 주가까지 내려왔어요. 이만큼 들어올렸을 때 실적과 영업이익 그리고 회사에 있는 순현금 자산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원래 가격대 10만 원대 이하로 이미 복귀를 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지난주 이미 진입을 한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왜 가지고 왔냐면 지난주 진입했던 가격이 오늘 한 번 더 왔더라고요. 지난주 네. 목요일 정도 진입했는데 한 2, 3일 정도 아직까지는 진입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보니까 진입을 못하신 분들 같이 진입하자고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8만 원대 저점을 찍고 2월 달에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저 PBR 효과 때문에 미리 한번 사인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저 네. PBR의 대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다. 네, 이 종목이다 알려드렸고 진입은 제가 이쯤에 했었어요. 이쯤에 9만 7천 이쯤에 했었습니다. 지난주 정확하게 한 목요일 정도 진입을 했겠네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직까지는 이 9만 원대, 10만 원대를 돌파를 못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제가 종가는 10만 원 위로 살짝 올라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올라온 폭이 몇 백은 안 되다 보니까 늦더라도 내일까지는 이 10만 원 부근이면 충분히 좀 진입을 해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2만 5천 원 부근입니다. 왜냐면 12만 5천 원 부근대를 지난 7월 이후로 한 번도 돌파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 PBR 국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라 바람만 탄다면 왜냐면 워낙 실적도 탄탄하고 회사 가치가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 보니까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 수많은 악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수요 부진이라는 판매 부진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못할 거예요. 그래도 네. 가스공사는 계속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적자가 내거나 크게 꺾일 일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바로
방송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봄 종목으로는 가스 유틸리티, 저 PBR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악재를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가야 될 만한 차트의 흐름일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타점일 것 같은데요. 타점 알고 싶다, 종목명,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3가지의 종목 선물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